OBDC 송재무사님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의인 빌드팩 관련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팩은 어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환경, 런타임이나 컨테이너, 프레임워크 등을 조립하고 드롭릿을 구성하는 스크립트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빌드팩은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의 요청에 의해 동작하고 빌드팩 개발자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연동을 위해 3개의 스크립트를 필수로 구현해야 합니다. API는 쉘 스크립트로 작성하며 실 동작 부분의 개발 언어에 대한 제약사항은 없습니다. 빌드팩의 3가지 요소는 크게 검출과 컴파일, 릴리즈 3가지이고요. 이 3가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빌드팩에 대한 정보는 거의 다 아시는 거라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검출입니다. 검출은 배포되는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 환경 구성 방법을 빌드팩이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검출 스크립트에는 빌드팩의 적용 가능성을 검사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빌드팩의 적용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특정 파일의 존재 여부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내용인지 약간 좀 이해가 어려운데요. 저희가 보통 cf 푸시 명령어를 내릴 때 -b 옵션을 이용해서 빌드팩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정을 하지 않고 시스템 빌드팩 중에 검출을 통해서 검출된 빌드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검출 스크립트는 시스템 빌드팩인 경우에 동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빌드팩을 지정을 안 하시면 시스템 빌드팩을 모두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에 순서대로 하나씩 검출 기능을 통해서 이 빌드팩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빌드팩을 이용하고 그 아래에 있는 빌드팩들은 검출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대로 검출을 돌릴 때 돌아가는 스크립트가 이 검출 스크립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자바 같은 경우에는 .java 파일, 그리고 루비 같은 경우에는 젠 파일 여부를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파일들이 있으면 이 빌드팩으로 배포를 하는 게 맞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 빌드팩을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예외적인 경우로 -b 옵션을 줘서 빌드팩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 검출 스크립트 자체가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검출에 대한 동작 설명인데요. 검출 스크립트로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값은 빌드 디렉터리가 해당이 되고요. 빌드 디렉터리는 어플리케이션 파일들이 위치한 디렉터리로서 스크립트는 파일들을 검사하여 빌드팩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배포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빌드팩에서 지원하는 유형이면 0으로 종료값을 리턴하고, 스크립트가 0을 리턴하면 검출된 환경의 이름을 사용자에게 출력합니다. 작성 예제입니다. 검출 스크립트에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고, 루비 애플리케이션에 검출하는 예제를 보면 젠 파일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루비 환경을 검출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출력하게 됩니다. 다음은 컴파일입니다. 컴파일은 실질적으로 드롭릿을 빌드하는 빌드팩의 핵심 기능입니다. 컴파일 스크립트에는 어플리케이션 구동 시 필요한 바이너리들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뒤 이를 드롭릿 파일 시스템에 배치하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구동에 필요한 바이너리들의 예로는 런타임, JRE, 루비, PHP, 노드 등 웹 컨테이너, 톰캣, 제이브스, 웹브릭 등이 있습니다. 동작 설명을 보시면 컴파일 스크립트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값 2개는 빌드 디렉터리와 캐시 디렉터리이고, 캐시 디렉터리는 빌드팩 컴파일 프로세스 동안 다운로드하는 종속성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실행 중 사용자에게 컴파일 과정을 출력합니다. 컴파일 스크립트는 빌드팩과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시 필요로 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됩니다.
컴파일 스크립트의 간단한 작성 예로 해당 스크립트는 루비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한 환경을 구성하고 있고 빌드 패스에 루비 인터프리터를 우선 설치하고 환경 설정이나 필요한 바이너리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예제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릴리즈입니다. 릴리즈는 어플리케이션 실행 방법에 대한 정보를 플랫폼에게 응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릴리즈 스크립트에는 플랫폼에 응답할 정보를 생성하는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동작 설명입니다. 릴리즈 스크립트를 호출할 때 전달되는 인자값은 빌드 디렉터리입니다. 실행 방법 정보는 반드시 아래와 같은 포맷의 YAM 파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릴리즈 스크립트의 작성 예입니다. 해당 응답 정보는 렉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환경 변수와 실행하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드팩은 컴파일 시 어플리케이션 구동을 위해 필요한 종속성을 설치하고 기본적으로 빌드팩은 이러한 종속성을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단절된 독립망에 대해서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빌드팩 개발 시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치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 빌드팩의 모든 다운로드해야 되는 종속성들을 포함해서 빌드팩을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빌드팩을 오프라인 빌드팩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빌드팩들은 독립망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는 빌드팩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만드는 기능 혹은 압축 파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빌드팩 패키지의 목적을 보시면 시스템 빌드팩으로 등록 가능한 형태로 만드는 것, 네트워크가 단절된 환경에서 빌드팩 컴파일을 지원하는 것 두 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를 위해 빌드팩에 패키징 및 버저닝 패키지 기능을 추가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패키징 기능입니다. 온라인 패키징 컴파일 시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종속성들을 모두 다운로드를 하고 오프라인 패키징 시는 지원하는 종속성들을 모두 패키지 안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저닝 기능은 빌드팩 패키징 시 생성할 때 패키지 이름에 버전 정보를 추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패키징과 버저닝 기능을 직접 구현하거나 파스타에서 제공하는 빌드팩 패키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구현하는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의 자바 빌드팩은 소스에 포함된 패키저의 모드를 통해 패키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는 번들 exec 명령어로 수행이 가능하고요. 인자값으로 오프라인 툴을 사용하면 오프라인 패키지를 생성하고 버전 인자값을 사용하면 패키지 이름에 버전 정보가 추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번들 exec 레이크 명령어에는 레이크 파일에 정의된 패키지 모듈을 순서대로 실행하며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프라인 패키지를 만드는 경우 우선 설정 파일들에 정의된 의존성들을 모두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후 캐시.yam 파일에 있는 리모트 다운로드 값을 disable로 만듭니다. 그리고 패키지.zip 파일을 생성합니다. 아래는 레이크 파일과 패키지 모듈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빌드팩 패키저를 사용하는 예제입니다. 빌드팩 패키저는 파스타에서 제공하는 빌드팩 패키지 도구입니다. 빌드팩 패키저는 앱 어플리케이션의 종속성이 아니라 빌드팩의 종속성을 캐시하는 것입니다. 아래는 빌드팩 패키저를 사용하여
루비 빌드팩을 패키지하는 방법입니다. 루비 빌드팩 kit에서 서브 모듈스 컴파일 익스텐션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최종 빌드팩 종속성을 다운로드 받고 빌드팩 패키저를 실행합니다. 빌드팩 패키저는 실행 시 manifest.yam 파일을 확인하므로 해당 파일을 우선 작성해야 합니다. 패키저는 manifest.yam의 exclude files에 명시된 파일들을 제외한 빌드팩 디렉터리의 모든 것을 패키지 파일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캐시드 옵션으로 실행한 경우 manifest.yam에 명시된 종속성들을 다운로드하고 패키지 파일에 포함합니다. 즉, 오프라인 패키지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manifest.yam 파일 작성 예입니다. 랭귀지에는 패키지 파일에 이용될 이름을 작성하고 URL to dependency 맵을 통해서 해당 종속성의 이름과 버전을 추출하고 매핑시키기 위한 정규 표현식의 목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디펜던시스에는 컴파일 시 다운로드할 리소스들에 대해 네임, 버전, URI, MD5, CF 스택 정보를 명시합니다. 패키저는 명시된 리소스들을 디펜던시스 폴더에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디펜던시스 폴더는 패키지 파일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장소입니다. 저장소는 빌드팩 컴파일 시 다운로드를 하는 다양한 종속성들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고요. 저장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이 설치된 환경에 따라 외부 또는 내부 네트워크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빌드팩은 저장소의 위치를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이러한 저장소 설정 관련 부분은 빌드팩 소스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단 빌드팩 패키저를 사용하는 빌드팩의 경우 앞서 패키지에서 설명한 manifest.yam 파일의 dependencies URI 항목에 다운로드할 저장소 위치 및 라이브러리 정보를 작성하여야 됩니다. 다음엔 커스텀 빌드팩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드팩 패키저를 설치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빌드팩의 manifest.yam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캐시드 모드에서 패키저를 실행합니다. 빌드팩 패키저, build cached any stack 이런 명령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패키저는 빌드팩 디렉터리에 모든 것을 zip 파일로 추가합니다. 캐시드 모드에서 패키저는 매니페스트에 설명된 대로 종속성을 모두 다운로드해서 추가합니다. 그리고 빌드팩을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빌드팩 패키저를 사용해서 빌드팩을 패키징한 후에는 결과 zip 파일을 로컬로 사용하거나 CLI에서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 위치에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용자는 앱을 푸시할 때 -B 옵션을 사용하여 빌드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 옵션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커스텀 빌드팩이 아니라 시스템 빌드팩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빌드팩 이름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커스텀 빌드팩인 경우에는 그 파일이 올라가 있는 위치의 URI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접속이 가능해야 그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프라인 빌드팩 패키지는 배포 라이센스 또는 수출 제어 수단을 필요로 하는 독점적 의존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즉 상용 프로그램을 포함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따라서 상용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빌드팩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f create 빌드팩 명령을 사용하여 빌드팩을 파스타 구현으로 업로드하여 -B 플래그 없이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시스템 빌드팩화를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보시면 빌드팩 패스 포지션이라고 해서 포지션이 있습니다. 이 포지션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검출을 할 때 우선순위부터 차례대로 검출을 하기 때문에 비슷한 형식의 프로그램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자바 빌드팩이라도
버전에 따라서 혹은 특정 파일을 포함하고 있느냐 마느냐 추가로 검사한다든가 그런 게 검출 단계에 들어가 있다면 포지션을 상위로 놓아야 우선적으로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팩 패키저 버전을 2.3.0을 기준으로 디폴트 버전 개체를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하여 종속성의 기본 버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폴트 버전 개체에는 이름과 버전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기본 버전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버전 개체를 매니페스트에 추가하거나 디폴트 버전 4 스크립트를 컴파일 확장 저장소에서 실행하여 매니페스트 양 및 종속성 이름을 인수로 전달하면 됩니다. 커스텀 빌드팩을 만들어 공용 git 저장소에 푸시하면 앱을 푸시할 때 cf-cli를 통해 git URL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GitHub에 푸시된 빌드팩의 경우 cf 푸시 한 다음에 -b 옵션으로 git URL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HTTPS 및 사용자 이름 암호 인증과 함께 개인 git 저장소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파스타 애플리케이션의 런타임은 빌드팩의 git 저장소의 기본 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git URL을 사용하여 다른 분기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git 저장소에서 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앱을 파스타 애플리케이션 런타임에 배포하고 빌드팩을 저장소에서 복제하여 앱에 적용합니다. cf-push-b를 사용하여 빌드팩을 지정하면 탐지 단계를 건너뛰고 결과적으로 빌드팩 탐지 스크립트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파스타 주요 구성 요소 이외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이고 서비스를 등록하여 파스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서비스 브로커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만의 특수한 설정이 필요한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커스텀 빌드팩을 개발하여 상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파스타 전문가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내용이었고요. 좀 많았죠. 그리고 저희가 이 파스타 전문가 교육을 다 듣고 나신 다음에 수료 테스트가 있습니다. 네, 수료 테스트는 저희가 지금 본 동영상 강의랑 중간에 퀴즈나 과제물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내보내드렸던 그런 정보를 토대로 저희가 출석률을 체크를 하고요. 과제 기준이나 시청하신 거를 전부 시청을 하셔야 되고 과제랑 그런 걸 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퀴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풀어서 100점을 맞추셔야 되고 그런 기준으로 출석률을 체크해서 저희가 이수 확인증을 발급해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수 확인증을 발급 받으실 분들, 그러니까 출석률이 100%이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수료 테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 수료 테스트에 관련한 정보를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수료 테스트를 저희 쪽 오픈 플랫폼 클라우드 센터 쪽에 오셔서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맞으시면 저희가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료증을 발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수료 테스트가 저희가 이론이 60점이고 실기가 40점입니다. 그래서 이론 60점을 그 20문항에 나눠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실기는 고시랑 CF 명령어 위주로 해서 5문제를 40점 배점으로 해서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은 각각 40분씩 주어지고요. 이쪽을 통과하셔야 수료 테스트를 보시고 수료 테스트 60점이 넘으셔서 수료증을 받으시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파스타 레디 기업이라고 해서 인증하는데 사용하시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그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게 처음이어서 약간 좀 어설픈 감이 없진 않은데요. 이 부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저희가 이제 수요 테스트 때 뵙고 그때 모두 수료증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영상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